49일 동안의 기다림, 세계가 놀란 한국 진돗개의 기적적인 충성심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비바람 속에서도 한치의 움직임 없이 주인을 기다린 백두의 모습에 미국 대사관 앞은 매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 개는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백두는 마지막까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이 워싱턴 DC를 감동시켰고 미국 언론은 앞다투어 세계 최고의 충직한 개라며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관 존 밀러입니다. 제가 백두와 김도현 외교관 사이에서 목격한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워싱턴 거리에서 한 마리의 개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는데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 눈빛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했습니다. 대사관 앞 같은 자리에서 몇 주, 아니 몇 달째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죠. 저 개는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 개는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나 봅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국 보답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관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과 협력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가 간의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 형성에 집중했고 감성적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로운 한국 외교관이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김도현 외교관은 50대 초반의 신중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와의 공식 만남은 대사관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며칠 후 그의 관사 방문 때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이쪽은 백두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김도현 외교관은 자신의 관사에서 열린 소규모 환영 모임에서 그렇게 개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외교관이 개를 데려오다니 특이한 사람이군. 그의 소개에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죠. 반갑습니다. 김 외교관님, 워싱턴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개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쩐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잘 훈련된 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외국 부임 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약간의 호기심은 있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김도현 외교관은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두는 진돗개입니다. 한국에서는 충성심이 강한 개로 유명하죠. 가족과 떨어져 있는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충성심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8시 30분, 저는 정확한 시간에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대사관 앞에서 김도현 외교관이 백두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마주쳤죠. 그는 관사에서 대사관까지 백두와 함께 걸어오는 일과가 있었습니다. 백두는 언제나 김도현 외교관 옆에 있었고 마치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곧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저 한국 외교관과 그의 개라는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대사관 경비원 마이클 브라운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백두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다가가려 했지만 백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건네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밀러 씨, 저 개는 정말 특이해요. 주인 외에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마리 개를 키워봤지만 이런 충성심은 처음 봅니다. 주인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음식도 거부한다니까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훈련이 잘 된 개인가 보네요. 이렇게 대답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없었으니까요. 제게 개는 그저 동물일 뿐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만나는 외교관들의 얼굴은 모두 기억했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취미나 반려동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김도현 외교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백두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관사에서 나와 대사관 주변을 30분 정도 걷는 일과였죠. 그리고 퇴근 후에는 다시 백두와 함께 관사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제 사무실 창문으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항상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개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반자처럼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동료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존, 저 한국 외교관이 매일 개랑 출퇴근하는 거 봤어요? 참 독특한 광경이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겠죠.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도 저와 마찬가지로 실용적인 사람이었기에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부터 백두는 대사관 내에서 미묘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매일 보이는 그 모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인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2시 37분, 대사관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습니다. 복도에서 급히 달려가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죠. 처음에는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 발생했나 싶었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김도현 외교관님이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불렀나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바닥에는 김도현 외교관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몇몇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김도현 외교관은 들것에 실려 빠르게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첫 진단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정밀검사 결과 심장혈관 3곳이 막혀 있었고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사고 발생 몇 시간 후 대사관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도현 외교관이 매일 같은 시간에 백두와 함께 산책하던 시간이 되어 개가 습관적으로 관사문이 열렸을 때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찾아 대사관으로 향한 백두가 도착했을 때 주인의 부재와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개를 저지하려 했지만 백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한 모습으로 대사관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개는 짖지는 않았지만 주인의 냄새를 따라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었죠. 대사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른 이들은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백두는 결국 대사관 밖으로 나갔지만 정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군가 돌보겠죠. 지금은 김 외교관님이 중요해요. 백두는 대사관 정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구급차로 실려나간 방향을 응시하며 마치 돌조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지만 저도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사흘째 되는 날 한국에서 김도현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긴급 비자 처리와 장거리 비행을 마친 그의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었죠. 16시간이 넘는 비행과 시차로 지쳐 보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김도현 외교관은 상태가 안정된 후 한국으로 이송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김도현의 관사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챙겼고 저는 그들이 백두도 함께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죠. 한국으로의 긴급 이송 과정에서 개를 데려가는 것은 여러 규제와 절차로 인해 불가능했습니다. 김도현의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회복되면 백두를 데려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만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대사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결국 임시 방편으로 김도현의 관사에서 백두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이 먹이를 주기로 했고 다른 직원들도 돌아가며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두는 관사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사관 정문 앞, 김도현 외교관이 구급차로 실려 나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김도현 외교관이 한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사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백두가 여전히 대사관 정문 앞에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백두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시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도 결국 배고픔을 느끼면 움직일 테니까요. 하지만 백두는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마이클이 가져다준 물과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체력이 약해지자 마이클이 그냥 두고 가는 음식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최소한으로만 먹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백두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음식을 주는 사람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주인 외에는 어떤 사람의 친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밀러 씨, 저 개가 참 신기하네요. 벌써 10일째예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백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개는 대사관 출입구를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항상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백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 살짝 몸을 피하거나 조용히 으르렁거리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음식을 내밀어도 무시했죠. 백두의 눈은 오직 주인이 나올 것 같은 출입구만을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저 개는 보호소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 질문에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매일 백두를 위해 물과 음식을 두고 있어요. 처음엔 전혀 먹지 않더니 이제는 아무도 없을 때 조금씩 먹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 개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호소로 보내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없게 될 텐데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백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내렸고 어떤 날은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퇴근길에 백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개는 저를 잠깐 올려다보더니 다시 출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개는 단순히 버려진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차서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백두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개는 다르구나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진돗개의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무심코 웃었지만 솔직히 백두의 행동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지나자 소피아도 말했습니다. 존, 그게 아직도 거기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걸까? 5월 중순, 워싱턴 DC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듯한 비가 온종일 내렸죠.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우산을 준비하거나 차를 가져와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가 길어져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로비에 내려와 우산을 펴들고 밖을 바라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빗속에 백두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얼굴로 쏟아져도 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충성심이나 신뢰보다도 강한 무언가가 그 개의 자세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백두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제 목소리에 백두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아닌 그저 굳건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개의 머리 위로 옮겼습니다. 비를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병들어 버릴 거야. 제 말에도 백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개를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개를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고 아파트 규정도 애완동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이클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수의실 처마 밑으로 백두를 데려가려 했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개 옆에 임시 비닐 차양을 설치해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밀러 씨, 이 개는 정말 특별해요. 30년 경비 생활 중에 이런 개는 처음 봐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특별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백두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미동도 않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존경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백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자 백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개의 털은 아직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수건을 가져와 백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평소라면 분명 경계했겠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본 덕분인지 예상보다 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한 채 수건을 내밀었죠. 백두는 잠시 저를 주시하더니 몸을 살짝 긴장시켰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이 비참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며 그의 젖은 등을 닦아주었고 백두는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이에 어떤 미묘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개구나. 제 말에 백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앞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등을 닦아주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개와 어떤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창문으로 백두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외교관은 지금 한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기다려준 적이 있었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백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 그대로의 인사였습니다. 안녕, 백두. 오늘도 기다리는구나. 걔는 항상 짧게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네, 오늘도 기다립니다라고 대답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백두가 대사관 앞에서 기다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사관 주변 상점 주인들과 인근 직장인들도 백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음식을 주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두는 여전히 한 곳만 응시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사관 인턴 중 한 명이 백두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한 달째 주인을 기다리는 한국의 개라는 제목과 함께였죠. 사진에는 비 오는 날의 백두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은 예상치 못하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이 공유했고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건 마치 전설적인 진돗개 이야기를 현실에서 보는 것 같네요. 역시 한국의 진돗개, 세계 최고의 충성심이죠. 이런 충성심은 한국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인은 어디 있나요? 괜찮은 건가요? 댓글들 중에는 백두의 이야기가 한국 민간 설화에 등장하는 충직한 진돗개 이야기나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토종견의 충성심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국의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의 뛰어난 충성심과 지능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댓글들은 계속 이어졌고 곧 지역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방송사에서 특별 리포터가 대사관 앞에 나타나 백두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백두의 유명세가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보도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백두를 보기 위해 대사관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받아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소피아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존, 이제 그 개는 유명인이 됐네요. 하지만 이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소피아의 질문에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백두가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야외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개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두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백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6월 초 대사관에 공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DC 동물관리소에서 보낸 공식 통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대사관 앞의 개는 적절한 보호시설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유는 공공장소에서의 장기간 방치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읽자마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가 길거리에서 한 달 넘게 지내는 것은 분명 적절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백두를 보호소로 보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그 개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동물관리소 직원 2명이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제니퍼와 마커스라는 이름의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백두의 상태를 확인하고 48시간 내에 보호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러 씨, 이 개는 여기서 이렇게 지낼 수 없어요. 건강 상태도 점검해야 하고 적절한 쉼터가 필요합니다. 제니퍼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백두는 날씨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었고 제대로 된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백두를 바라보는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이 개는 특별한 경우예요. 주인이 심근경색으로 한국에 입원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개에게는 적절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소에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드릴게요. 마커스의 친절한 말에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백두가 보호소에 간다면 과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백두는 그곳에서 정말 편안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떠난 후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씨, 정말 저 개를 보호소로 보내야 하나요? 너무 가엾습니다. 마이클의 질문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규정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계속 백두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백두에게 다가갔습니다. 걔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널 데려갈 거야. 더 좋은 곳으로 말이야. 제 말에 백두는 잠깐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백두는 거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백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자마자 동물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밀러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공공외교 담당관입니다. 백두. 그러니까 대사관 앞에 개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외교적 지위를 이용해 백두의 이송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활용해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내부에서는 백두를 위한 임시 보호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행동은 분명 관례에 어긋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백두의 이송이 미뤄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대사관이 분주했습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김도현 외교관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죠. 김도현은 심근경색 이후 중환자실에서 한 달 이상을 보냈고 몇 차례 고비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을 장담하지 못했고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대사관의 이영준 총영사가 공식적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도현 외교관이 어제 오후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며 회복 중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총영사의 다음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김 외교관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한 첫마디가 내게는 어디 있습니까? 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도현 외교관은 자신의 개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두는 그것을 알기라도 한 듯 한 달 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영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 외교관은 백두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의 상태를 알려달라고 계속 묻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병원에 있는 김도현 외교관에게 전해달라며 백두가 대사관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백두가 건강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현 외교관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백두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곧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은 김도현 외교관이 회복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를 데려가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백두에게 다가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개가 이해할 리 없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두야, 좋은 소식이야. 내 주인이 깨어났어. 그리고 널 데리러 곧 올 거야. 백두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개의 눈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개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도현 외교관이 워싱턴 DC로 돌아오기로 한 날은 6월 17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대사관은 분주했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며칠 전부터 물을 담은 분무기로 멀리서 조금씩 물을 뿌려 먼지를 씻어내려 노력했지만 백두에게 직접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마철 비가 내린 덕분에 자연스럽게 개의 털이 씻겨 이전보다는 깨끗해진 상태였습니다. 마이클은 주인을 만나는 중요한 날인데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뉴스가 퍼지자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진이 도착했고 SNS를 통해 이 이야기를 접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대사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공항에서 출발한 차량이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김도현 외교관이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한 안색이었고 부축을 받아 걸어야 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그의 첫 시선은 백두를 찾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졌지만 개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다 김도현 외교관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백두의 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었을까요? 김도현 외교관은 백두에게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두야. 그 순간 백두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다시 불렀습니다. 백두야, 나야. 백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집에 가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두의 전신이 떨렸고 개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김도현의 품에 안기자 백두는 마치 울음소리 같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김도현도 개를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백두야. 많이 기다렸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취재진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백두가 주인을 기다린 시간은 49일이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음식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관심과 상관없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김도현 외교관은 천천히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씨, 백두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백두가 스스로 기다렸을 뿐입니다. 김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두는 가족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개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개는 우리에게 신뢰와 충성, 기다림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백두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김도현 외교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미국에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백두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백두는 이제 주인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 백두와 김도현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49일 동안 주인을 기다린 충직한 개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김도현 외교관과 백두가 한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앞은 다시 평화로워졌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49일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던 백두의 존재감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종종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백두가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그 개가 남긴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저는 항상 국가 간의 신뢰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조약과 협정, 서명된 문서로 이루어지는 신뢰. 하지만 백두는 그 어떤 외교 문서보다 더 강력한 신뢰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백두가 있던 자리를 지날 때마다 마이클은 잠시 멈춰서서 그 공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기서 49일 동안 주인을 기다렸던 개가 있었죠 라고 지나가는 동료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소는 특별한 표식 없이도 대사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념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신뢰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사무실에서 말했습니다. 존, 그게 이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친절해지고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두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다림과 신뢰, 충성의 가치를 일깨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외교관으로서 효율성과 실용성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감정은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고 관계는 문서로 정의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제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말이나 문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도현 외교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고 백두도 건강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씨,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 집에 방문해 주세요. 백두가 반겨줄 겁니다. 그의 초대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꼭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백두가 그립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백두가 있던 자리를 지나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외교란 무엇일까?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백두가 보여준 신뢰는 그 어떤 외교적 합의보다 강력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문서가 아닌 기다림으로 증명된 신뢰였습니다. 워싱턴 DC의 바쁜 일상 속에서 백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신뢰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백두처럼 묵묵히 기다리고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제 외교 업무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서와 협정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백두는 떠났지만 그 개가 가르쳐준 교훈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와 충성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백두가 보여준 49일간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잊혀진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